하시죠. 반갑습니다. 무동주입니다. 네, 홍크입니다. 예, 스탠드업 코미디언 이재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룬이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고 계시죠. 아, 조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도 재규님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달리기를 한참 많이 할 때 네. 일단은 사실 저희 팟캐스트를 모니터를 하고 그 다음에 털보는 낯설고 네, 들어본 낯설죠. 그 다음에 이제 인디맨까지. 저희가 3위인가요? 대박. 대박인데? 인디맨. 더 그래도 요새 팟캐스트 많이 생기고 들을 것도 많을 텐데 네. 3위가 저희라는 것만으로도 요새 진짜 많이 생기고 있죠, 팟캐스트가. 감사하네요. 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팟캐스트가 많이 생기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리바운드 아닐까요? 쇼츠나 릴스의 그 쇼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반합처럼 이렇게 피로감 이게 더 많아진 게 아닐까요? 맞아요. 되게 일찍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하고 팟캐스트 한 지는 한 4년 된 것 와. 와. 4년. 그 읍까지 합치면 5년 정도? 거의 5년 됐네요. 미식님도 대단하시다. 100화를 넘겼고 음. 와, 전신인 낱말새가 또 낱말새. 있어가지고 좀 버티기를 다 잘하시나 봐요. 그 코미디언 분들이. 음. 재균님이 좀 다들 이렇게 해서 뜨고 가는 거고. 블랙벨트니까. 근데 또 마인드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안 되면 뭐 딱히 딴 거 하긴 싫으니까 이거를 쭉 하지 뭐 요 정도 마인드. 좋은 거 같아요.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미식농 하는 거? 미식농 하는 재밌죠. 이거는 그쵸? 뭐 지금 솔직히 수익으로는 전혀 도움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냥 조기 축구 한다 생각하고 만나서 그래서 팟캐스트 얘기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매주 주제 하나씩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요. 미식농처럼 뭐 재밌는 얘기나 혹시 네. 뭐 이슈를 다룰 만한 그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뭐 하나하나 키워드를 하나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오늘 주제는 뭐 기억이나 기록 뭐 이런 거였는데 누가 들고 온 거였죠? 아, 유희 제가 씨. 들고 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또 팟캐스트 얘기를 했던 것처럼 팟캐스트가 어느 정도의 일기 역할도 된다 했던 것처럼 또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브이로그도 어떻게 보면 일기의 일종이잖아요. 완전 일기예요. 그거는. 남에게 보여주는 그쵸, 뭐 그런 그쵸, 식의. 그쵸.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저는 브이로그를 한 3편인가 해봤는데 저 다 봤어요. 저도 다 봤어요. 진짜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다 보니 이걸 웃겨야겠다 이래가지고 전혀 일기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극이던데. 형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와봐. 그 말 해봐. 그치 오케이 큐. 진짜예요? 그까지요? 진짜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 방금 그 말 좋았는데 다시 해봐. 가장 많이 이제 배우로 하죠. 네, 맞아요. 가짜 인생이에요. 이거. 그래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말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좀 다정했다 이렇게. 확실히 재균님 브이로그도 제가 재밌게 봤는데 네. 재균님이 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화면 안에 다른 코미디언 분들이 눈이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재밌게 말할까 이렇게. 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낄낄거리면서 봤네요. 완전히 가짜입니다. 진짜요. 사실상 뭐 오피스 같은 거예요. 모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도 쬐까 나오지 않아요? 그건 진짜요. 그건 진짜죠. 근데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한마디 이렇게 예. 할 수 없으니까는. 그렇죠. 그거 그냥 아빠가 저희 아버지 좀 재밌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마 그 코드로 한 걸 거예요. 똑똑한 아빠로 나와야지. 이제 아빠 생각하고. 러블리. 다 롤이죠 뭐. 아무튼 그래서 계속 기록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기 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기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씁니다. 네. 맞아요. 그걸 봐서 기록이란 주제 좋겠다 싶었어요. 계속 쓰셨다고 해서. 언제부터 주셨? 일기를 매일 쓰진 않고요. 네. 정말 힘들죠. 뭐랄까요. 집 가는 길에 이제 그러니까 눕기 전에 음. 그날 너무 강렬한 감정을 느껴버려서 이거를 정리가 안 될 때 사실상 기록을 해야겠다라기보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네. 아, 이게 내 뭐지? 자신을 설득하자. 그걸 풀어 써가지고 뭐 그런 식일 때 좀 쓰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매일 때 쓰시는 건 아니에요? 매일은 아닙니다. 매일 쓰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스펙터클한 일이 매일 일어나진 않잖아요. 맞아요. 매일 통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먹었다. 뭐 그런 것도 그런 중요하죠. 얘기 전 싫어요. 원리주의자. 난중일기에 대부분이 먹는 얘기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간장게장을 먹었다. 맛있었다. 이러고. 근데 또 그게 되게 궁금하네. 이수신 까신 거죠. 뭐 그런 걸 남겨요. 전쟁 중이라 종이도 정말 없는데. 죄송. 종이도 없대. 애군. 유희신 씨도
일기를 많이 쓰신다고. 맞아요. 전 워드로 쓰는 걸 좋아해요. 네, 네. 약간 저는 그 글 쓰는 거 좋아해서 훈련식으로 써서 저는 3인칭으로도 막 이렇게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인물을 만들어서. 그럼 후에 다른 네. 사람이 그 일기 봤을 때 약간 조현병 환자의 그렇게 볼 수도 기록처럼 있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 얘기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러니까 일단 어떤 글쓰기 연습의 일환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다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애가 사이라는 애인데 가상의 이름이- 주인공이 있어요. 이름이 사이라는 애인데 걔는 성별이 남잔데 제가 겪은 일 이렇게 쓰면은 재밌고 훈련도 돼서 그렇게 쓴 게 꽤 많아요. 네. 이 일을 남자가 겪었으면 어떤 생각일까 상상해보는 맛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재미있겠네요. 맞아요. 진짜. 되게 재밌어요. 우와.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재밌어요. 트레이닝으로 진짜 좋겠네요. 패소하네요 거의. 막. 인격이 여러 가지로 봐요. 일기를 쓰세요? 저는 일기를 옛날에 좀 썼었는데 이제 사진을 좀 취미를 갖게 된 후로 메모랑 사진이랑 좀 나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던 사건들은 사진으로 남기고 그 있던 뭐 생각들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는 재규 씨랑 마찬가지로 메모에 좀 몰아가지고 좀 이렇게 복귀하는 일기식으로 쓰는 거예요. 일기식도 있고요. 대충 이제 키워드랑 그 아래 거기서 파생된 생각들 그런 거 이제 모아놓은 그런 형식이 되는 거 같네요. 그런 단어가 막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래도 음악을 하고 재규님도 음악도 하시지만 그 코미디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평소에 해놓는 그 메모나 이런 것들이 되게 파먹기 좋잖아요. 또 그쵸. 작품을 만드는 그쵸, 거에 그쵸. 대해서. 맞아, 네. 맞아. 거의 필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기 쓰는 습관이나 뭐 메모하는 습관이 좀 필수가 되는 것 같은데. 메모는 정말 많이 하죠. 예. 맞아. 맞아, 저는 일기식으로는 아예 안 쓰는 거였고요. 되게 파편적인 생각들이나 단어들이나 뭐 문장들로 이런 건 메모를 되게 많이 해두죠. 가사에 써야 되니까. 맞아. 맞아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쓸 때가 있어요. 재규님 그 수기로 하시나요? 저도 구글 문서에다가 그래서 이게 제발 제가 폰을 안 잃어버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겠다. 이거가 유출됐다가 정말 솔직한 얘기를 담은 편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2단계 인증 설정하세요. 그거. 그것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누가 훔쳐가도 못 봐요. 2단계 인증 설정. 감사합니다. 네. 많이 얻어가네요. 네. 방금은 좀 비꼬신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 비꼴 땐 많이 얻어간다. 고맙수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비꼴려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아무튼 네. 제가 이거 수기로 쓰는 거 좀 여쭤봤던 게 제 주위에서도 가사 쓰거나 이제 메모할 때 일부러 수기로 하는 분들 좀 계셨고 그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문성준님이 수기로 짜시지 않나요 아이디어를? 네. 네, 아, 그래서 진짜요? 그걸 제가 어디 기억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코미디언들은 이걸 수기로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코박코겠죠. 걔는 근데 컴퓨터가 없나요? 그냥 걔는 그냥 하는 게 많아서 왜 해 하면은 설명을 안 해줘서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구글 독스가 정말 노트북으로 작업해놓고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그죠. 근데 일종의 약간 루틴 아닐까요? 일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 딱 뭔가 세팅된 데서 수기로 썼을 때 그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촉감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 이게 그 연필이 종이를 긋는 듯한 그 네. 촉감 있잖아요. 그거에 좀 맛이 들리면 그렇게 되려나? 그럼 가사나 메모 같은 거 수기로는 안 네, 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 이걸로. 저는 종종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그냥 그 자체가 좀 완전 다른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갑자기 시간이 뜨거나 하면 뭐 편의점이든 뭐 문고든 가서 공책이랑 연필을 사서 이렇게 시간이 뜬 시간에 그런 것들 계속 적거든요. 근데 이거랑 불현듯 생각나서 이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각 잡고 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있고. 수기가? 네. 훨씬 더 약간 깊게 사유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뭐 제가 저인 동시에 저의 관찰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펜이랑 노트를 본격적으로 집어들고 뭔가 시작했는데 3분 만에 끝내면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해가지고 그렇죠. 해바라기 그리고 이러면. 해바라기 그리고 있고 이러면은 졸라맨 그리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작업에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좋네.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네요. 확실히.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뭐 메모나 뭐 사진이 됐던 뭐 브이로그니까 뭐 푸타지가 됐든 뭐 그런 걸 모아 놓는데 이게 예전만큼 취합하는 과정이 너무 이제 알고리즘도 있고 사진도 뭐 추천해 주잖아요. 네. 네. 아이폰에서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내가 할 일을 다 해주다 보니까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가졌던 메모나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놀랐던 게 그날 뭐 했지를 물론 글로 내가 어디 가서 몇 시에 어디 가고 이걸 글로 적어 놓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구글맵을 쓰다 보니까 구글맵에 그날 어디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지도가 기록을 해줘요. 맞아 그러네요. 맞아. 그거 보면서도 그래요? 일기 보는 것만큼의 그 새벽에 감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런 새벽을 예. 그때 여기서 홍대에서 밤새가지고 여기서 집 왔다가 옷 갈아입고 다시 갔다가 압구정 공연 갔다가 이렇게 한 그런 날 있으면 바쁘셨네요. 그거 보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말 움직이는 이게. 그게 다 나와요. 네, 기록이 돼요? 이렇게. 맞아. 그리고- 여행 갔을 때 그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맞아. 여행 갔을 맞아요. 때도 맞아요. 다른 도시 맞아. 맵으로 맞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게 그 네. 인터넷 검색 기록도 있고 뭐 아까 그 구글맵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기록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얘가 기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글이 좀 복잡한 기억을 기록을 해주는데 유리해서 그렇지 그냥 뭔가 흔적 그죠. 기록보다 흔적이 좀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흔적 남아 있는 거 보고 좀 감상에 젖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 다르게 그 인식이 되네요. 흔적과 기록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완전. 기록은 발자국을 하면서 좀 따라가는. 약간 그게 되잖아요. 스스로 필터가 좀 걸릴 거예요. 맞아요. 주작 좀 하잖아요. 맞아요. 살짝 하죠. 일기는 맞아요. 특히 더 그렇지 않나요? 일기는 보통. 야 일기 주작 많이 하죠. 어.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티가 나요. 맞아요. 아, 이 부분 그래요? 주작했구나. 너 이거 이거를. 숨기고 싶었다. 이렇게. 너무 나를 잘하니까 내가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글 쓰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음. 여성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네. 글 쓰는 남자들 좀 쓰레기다. 그거 유명한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죠. 왜일까요? 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다 보니까 솔직한 감정을 다 글에 써다 보니까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외면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바람 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지내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건 아니야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이 자기 자신이랑만 보내니까 그냥 그게 맞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별게 이상한 아닌 생각도 게. 좀 단단해질 수도 있고 더. 아 그렇죠. 네. 보통은 방에서 글만 써서 그렇게 되나? 그거는 저도 좀 포함이 되는. 그래?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무술에서도 있는 얘기인데 쿵푸가 실전성이 없는 이유가 본인들끼리 그 문화생들끼리 문 닫아놓고 이렇게 해서거든요. 반면에 그 미국의 캐치레슬링, 뭐 브라질의 주짓수 이런 것들은 타무술하고 막 교류를 하면서 강해진 무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상도 나 혼자서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 분명히 허점이 있는데 그죠. 나 스스로 더 이렇게 키워놓고 완전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단단한 논리로 맞아. 아무도 깰 수 없는 이러면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 그죠.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글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맞아. 글 쓰는 분들이 뭐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는 거는 쿵푸 같아지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글 쓰시는 분들이 자기 진행 중인 작품 보여주는 경우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여주더라도 그런 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확실히. 본인 혼자 고뇌하는 시간이 그 결정체다 보니까 글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일기를 쓸 때 내 자신에 너무 솔직해지면 내가 이걸 인정해버리는 게 되니까 맞아. 일부러 주작으로 그걸 아니라고 네.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 네. 내가 잘못된 부분을 아니면 숨기고 싶은 어떤 거를 아니까 그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애초에 저도 되게 뭔가 지금도 크게 버리진 못했는데 아예 버리진 못했는데 뭔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도 나쁜 단어로 하게 돼요. 게으른 새끼.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만 솔직히 얘기할 때 글을 쓸 때 느긋하다 이렇게만 바꿔도 이게 정말 농담 같지만 그래도 감정은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성을 캐치한 건 맞잖아요. 게으른 것, 느긋하건 어떤 맞아, 그 맞아. 되게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 맞는데 이게 감정은 달라지는 거죠. 서두르지 않아서 저 새끼가 미워, 게으르다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서두르지 않는 군 이제 느긋하다. 너는 그렇군. 네. 그래서 언어 자체가 좀 생각을 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데려가주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일기를 쓸 때도 내 자신한테 이렇게 주는 편지 같은 거니까 최대한 좀 주작을 그런 방향에서의 주작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방금 말하신 그 통찰이 이제 이돈주인까지 가게 된 그런 맞아요, 것들이- 정말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그러네요. 이어져요. 네. 맞아요. 짱인데요? 네, 그래요. 그러네. 네. 그러네요.
이거는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로 가야 되긴 하는데 네. 제가 정말 이게 기분이 자주 안 좋아져요. 네. 지금도 어느 정도 극복했는데 이건 네. 타고난 성향이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게 이제 사상으로 가는 건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용이란 게 있잖아요. 네. 아무리 중용이 뭐라고 막 예시를 들어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인도 말만 늘지 중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접한 책이 김이나 선생님의 김이나의 작사 보통의 언어들이었어요. 아, 저 그거 읽었어요. 네. 보통의 언어들을 보면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양면적인 이야기를 풀어 써주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사랑한다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사랑하면은 생각나고 걱정되고 이게 그 양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집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특성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없고 무조건 나쁜 거 없다. 이게 단어에서 중용을 저는 이 불교 서적에서 못 느낀 걸 그 보통의 언어들에서 느꼈거든요. 이게 중용이구나. 그 불경이 하지 못한 그 것을 김이나님이 해주셨다. 그렇네요. 맞아요. 그 이후로 조금 다 제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딱 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다 부정적인 단어로 들거든요. 웬만하면. 그거를 긍정적인 걸로 바꾸는 연습을 하다가 점점 그 이돈주인 되더라고요. 네. 아, 그럼 사실은 첫 마디가 원래 진심이고 예. 그 뒤가 이제 하지 않습니다가 맞죠, 근데 사실 합니다요. 근데 신기한 게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바꿔버릇하니까 정말 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죠. 대상을 좋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와. 그릇이 좀 넓어지게 되는. 그럼 부정적인 감정에 조금은 벗어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네, 지금 그런 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셀프 테라피를 하신 거네요. 그죠. 그게 도움이 많이 됐죠. 힘줘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되네. 위암을 소화시켜버리는 버리는. 대장암을 싸버리는 거죠. 약간 인자강이시네요, 진짜. 이게 그것도 그거 같아요. 트레이닝을 할 줄 안다. 트레이닝 우와. 방법을 고안해낼 줄 안다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 덕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주짓수를 해봐야겠어. 맞아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들만의 그게 있어요. 통찰이 있어요. 그걸로 인생 살아가는 거죠. 너무 갑자기.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얘기 들을수록. 재밌다는 게 이제 흥미롭다는 흥미롭다. 약간 그런. 왜냐면 그런 주변에 있는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노가다를 해서 300만 원 갖고 그거 보러 가야겠다 이 생각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서 보고 이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짱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계속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저도 몰랐는데 이게 자기 일기장 다시 본 것처럼 팟캐스트 한 거를 살짝 그 모니터를 해보니까 저희 거 네. 제가 치매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공주 씨 그 모르는 아저씨 전화 왔는데 점점 나이가 많으시니까 점점 오는 수가 적어질수록 슬퍼질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네. 했던 것처럼 저는 기록을 안 한 기억들이 너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좀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냐면은 아까 재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계속 통찰을 굴리다 보면은 뭔가 착각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순간의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뭐 응주랑 알게 됐다는 서로의 기억을 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외장이 된 거죠.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면 얘 기억 속에 나도 없어지는 거잖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기록하고 이런 거 자체가 본인을 남기려는 뭐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맞아. 그 약간 본능 같은. 그러니까 막 문화재 이런 데에서 막 자기 이름 써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술집 막 이런 데에서 막 누구 하트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일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필멸자들의 하나의 발악이다. 제가 정확히 이 무드로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필멸자들. 그 저 같은 경우에 농담을 기록을 다 해놓긴 하는데 너무 문서에 길게 써놓은 게 중간에 잠깐 있다 보니까 옛날에 훌륭한 농담이었는데 데벨롭을 하려다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끔 다시 떠올릴 때가 있어요. 네. 남이 얘기해 주더라. 근데 그게 어떤 공포가 있었다기보다 그냥 반가웠던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주면. 그야말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다 보니까 어떤 보낸 슬픔 이런 거 없이. 근데 그건 따지고 보면 소생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 그리고 그 농담이 다시 데벨롭을 했을 때 좋았던 적이 잘 없어요. 보통 그렇죠. 잊혀질 만한 녀석이었다. 갈놈이었는데. 이유가 있다. 갈놈인데 누가 괜히 데려와가지고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고. 버린 가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네. 이렇게 되죠. 또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잊혀지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또 그 미루니 사태
예. 좀 붙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흑역사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되게 설계를 또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전략가처럼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이걸 또 완전 해버리고 갈놈인 줄 알았는데 예. 난놈. 조금 더 나약한 엄청나게 나약한 재규 씨였다면 예. 진짜 그 창피함에 아예 네. 그냥 접어버릴 수도 그쵸.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 아, 그쵸. 그걸 이겨내신 거잖아요. 인자강이기 네. 때문에. 이게 그 보통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아. 야마가 있다. 그죠? 보이죠 그런 게.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댓글에 달린 말들도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모순을 다들 좀 찝어줬던 것 같은데 뭐냐면은 옛날에는 띠꺼운 일이 있으면 띠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그쵸. 느껴지는 감정은 띠꺼움이에요.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 시작한 이후로 띠꺼운 일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한두 달 안에 어느 농담거리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제가 메커니즘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학습을 했다 보니까 중간에 그래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띠꺼움을 느끼고 띠꺼움을 곱씹다가 즐겁다. 네. 이렇게 농담거리를. 근데 이게 생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 띠꺼우면 즐거운 거예요. 아 띠꺼운 게 반갑다. 네. 어서 와. 이렇게 되는 내 거죠. 이놈 잘 나의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 개념이 전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재밌는 게 띠꺼워지는. 왜 행복한데 이렇게 되는. 왜 이렇게 띠꺼운 게 없고 계속 재밌어. 이런 경우. 아, 진짜 게시탈트 웃기네. 붕괴가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뭔 얘기 하려고? 흑역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흑역사. 네. 그래서 이것도 그거 같아요. 저는 잠깐 창피했죠. 그 네. 현장에서 창피했고. 네. 사실 내려왔을 때는 이게 분명히 그림으로 봤을 때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려왔을 때 딱 직감했다기보다 제가 느낀 바는 전 저를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 모델을 하고 나서 어쨌든 했잖아요. 뭔가. 그죠. 오사마리를 멋있어요, 진짜. 하려고. 오사마리. 네. 맞아. 그러니까 이 뭐 처리를 하려고 네. 뒤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한 거니까 그거 자체를 되게 용기 있는 일이었고 맞아요. 4,000명 앞에 데뷔 무대였는데 진짜. 그거라도 했다는 게 그럼 그 뛰시는 그 순간에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더 패닉? 호응이 있지 않을까였던 건가요? 그거 정도에는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냥 그 비주얼이 갖는 폭력적인 근데 솔직히 진짜 짱이긴 했어요. 그 움직임이. 네, 그쵸. 전 그걸 다 노렸다고 생각하고 봤었는데 이미 그거는 없는 사실- 거 이거라도 이렇게 해서 써먹어야지라고 봤는데 그거는까지는 아니었던 거군요. 거기까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관객 한 명 찾아가서 절대 호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핸드폰 보세요. 근데 깡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였으면은 내려오면서 이건 없던 일이야. 이건 그래서 기억에서 지워. 흑역사가 될 줄 알았고 이제 그게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끝나고 이제 구글 직원분들도 거기 한번 정리하고 이제 슬슬 올리잖아요. 월요일쯤 와가지고 올렸을 때 그 그림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 메커니즘 약간 부끄러웠다가 이제 이게 아싸가 돼야 되는데 보자마자 아싸 근데 나왔다. 되게 좋다. 가뜩이나 좀 이돈 주인이 좀 하입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어요. 슬슬 죽고 있던 때여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 먹거리가 나왔네. 요리해주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스토리가 되니까 그런 게 저 진짜 부러워요. 이렇게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해오신 것들이. 그렇죠. 이게 또 지금 메타 코미디 클럽에서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PD 분들이 좀 믿고 쓰는 패널이 됐거든요. 나오면 일단 맞아요. 분위기 괜찮게 한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이유가 11화 13화 때 못하다가 16화 때 슬슬 좋아지다가 19 막 21화 그 뒤에 23화 이렇게까지 여기부터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성장하는 서사 소년 만화적인 그 서사를 그게 또 엄청 사람들 흔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응원하게 되죠. 맞아. 진짜 그 자식 보는 것처럼. 그리고 애틋함을 가지는 팬분들도 많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못했는데 못한 영상을 가지고 점점 커서 뮤직비디오가 막 150만 뷰 나오고 맞아. 이렇게 된 이거 맞아, 자체를 사람들이 좀 애틋하게 기특하게 와 그럼 진짜 응원하게 예전부터 돼요. 스탠드업 코미디 직접 가서 보셨던 팬분들은 그런 게 더 엄청 크겠네요. 뿌듯하겠네. 그러니까. 그쵸. 지금 이 미룬이 그것까지 네. 다 해버리면 또 자주 오시던 분들은 제가 또 기억도 하고 그분들의 이랑 나눴던 이야기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뜨면은 인간이 뭔가 기억이 리셋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사람이 갑자기 뭔가 세포 재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기억하세요 이러는데 당연히 하죠.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미룬이 챌린지 부탁하실 때 네. 저한테 이거 진짜 망했어요라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정도 그럴까? 그래도 재규님 인기 많은데 이러면서 했어요. 원래 네. 챌린지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 어린 시절 사진으로 하는 그거요? 그거 네, 할 네. 때.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응원하게 됐는데 그 모든 네.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아. 와 이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아. 엄청 뭔가 도파민을 네. 같이 느꼈어요. 어.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성장 만화를 보는 완전 듯한. 그래서 그거에 제가 이제 완전 넘어간 팬이 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 오 이렇게 그런 느낌. 기특함. 엉덩이를 토닥토닥 이렇게. 그니까 엉덩이는 좀 합의를 하고 저도 엉덩이는 사실 합의하에 네, 곤란한 네, 일이어가지고 엉덩이는 네. 아무래도 엉덩이 예. 아 그만. 뿡 이렇게 아 방귀 끼신다고요? 미룬이 얘기 나온 김에 미룬이 얘기를 좀 할까요? 아 근데 가사를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 가사도 가사도 본인이 기록이다. 쓰셨잖아요. 관아님이랑 그렇죠. 같이 쓰- 관아 형이랑 같이 썼는데 관아 형이 정말 전천후 천재입니다. 맞아요. 예술 쪽에 진짜. 전천후 천재. 음악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음.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니까. 와. 그래서 저는 이제 동요를 하자고 했을 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미룬이 그러니까 미룬이라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제 농담에 나오는 거긴 한데 무슨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이 어린이, 늙은이, 그래서 이제 미룬이 이렇게 하면 미룬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계속 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걸 못했다고 느끼는 그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제일 큰 정말 대개념의 고충이 뭘까? 그 이제 미루는 그런 것 같거든요. 해야 할 일이란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안 하고 있고 이런 거. 맞아요. 일단 그거를 심상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아이디어를 막 던졌는데 저는 처음에 예를 들면은 그 가사가 뭐였죠? 아무튼 나중에 뭘 제가 잘 안 불러요. 쓰신 거 아니에요? 사실. 대사 다 몇 번 보셨죠, 하셔가지고 다 써서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 나중에 그 영상에 저장해놔 이걸 할 때도 관아 형한테 전달하는 거는 한심한 새끼로 그려달라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 코드를 잔나비 코드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민기적거릴 때 느껴지는 그 철렁 내려앉음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음악으로 이렇게 저장해놔 맞아요. 해서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저는 공격적으로 한심한 새끼 이거였는데 그 개인적으로 철렁 내려앉는 듯한 그 느낌도 잘 살려주셨고 그리고 내일의 나한테 미룬다. 왜냐면 내일의 내가 나보다 더 용기 있겠지. 그것도 저는 몰라 내일의 내가 더 잘하겠지. 나보다 어른이니까 한 살 더 어른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나보다 더 어른이니 나보다 더 용기 있겠지. 되게 슬픈 느낌으로 잘 바꿔주는. 그래서 산들이 다 사실은 후렴 3번에 벌써 한 번이에요. 이 부분에서 다들 아릿함을 느끼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컨셉을 먼저 공유하신 다음에 작사를 써서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네. 그러니까 그날 곡을 쓰자고 한 날부터 네. 그럼 미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잘 구워주신 거죠. 정리를. 정리를. 네.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건 한심한 사람 그리고 막 몰라 이런 느낌의 가사겠거니 했는데 그 형이 딱 슬프게 좀 더 재기발랄한 느낌이 나올 줄 아셨는데 아릿한. 아릿한. 네. 관아님 앞이- 노래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약간 맞아요. 슬프고 약간 좀 감동 코드가 네. 좀 섞여가지고 더 극대화된. 특히 지금 무서울 때 부르는 노래라는 네. 작품인데 그 곡이 정말 밝기만 하거든요. 네. 그렇게 장난만 치는데도 여기 진짜 감동이 있어요. 그 반대로 저는 그 관아님 거 좋아하는 거 중에 방구가 향기롭다면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쁜 말만 해요. 그러니까 방구가 향기로우면 이쁜 상황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인사할 때도 방구 끼고 이렇게. 네. 근데 아예 반대로 가서 하지만 방구가 지독하니까 재밌는 거겠지.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완전 그걸 너무 잘 이용하신다. 관아님이 뭔가 이런 게 푹 하고 찌르는 걸 딱 하는 그게 있네요. 있는 것 같아요. 대비를 주면서.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끼면 칭찬받고 예. 디테일들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세상이겠다. 미룬이 뮤직비디오 중에서는 네. 저는 거기서 좀 확 들어갔던 게 그 수돗물 틀어놓고 가위로 자르는 거. 네. 그거 보면서 확 들어갔어요. 아, 공감을 통해 가지고.
아 그리고 그 미식농에서 미룬이 뮤직비디오 찍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날 네네. 어땠는지 그거 아. 듣는데 저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아. 얘기가. 그때 그 날이 이제 일단은 그 제작을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었어야 됐어요. 세트장이 따로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쭉 살던 집이라 사실 그 이후로는 크게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생 때 걸어놨던 액자 같은 거 굳이 안 바꾼.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사실상 완벽한 로케. 와서 알았는데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 옛날 집 같다고 정말 많이 안 바꿔놨으니까 엄마 아빠도 변화를 크게 좋아하시는 않으시고 자기 꾸미는 거. 네.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이면은 네. 뭐 인지를 못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게 날 같다는 걸 인지 못하죠. 그래서 막 이상한 무늬에 이불 덮고 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오랜만에 가보면 막 그런 거. 그죠.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러죠. 그죠. 아, 안 바꾸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사준 이불 덮고. 네, 맞아요. 분홍색 헬로키티 뭐 이런 거. 분홍색 꽃 이불 네. 저희 집에. 꽃무늬. 네. 이제 새로 살려니까 되게 좀 시크한 거 사게 되더라고요. 약간 어두운 톤으로. 얼마나 네. 시크. 아, 시크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 아보카도의 색 조합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있어서 한쪽 면은 좀 밝은 연두색, 한쪽 면은 어두운 녹색인. 편안하시던가요, 덮으니까? 좋죠. 방 안에 들어갈 때부터 좋죠. 아, 좋네. 저기서 쉴 수 있다. 아무튼 맞아. 그날 이제 그분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래도 와주신 분들인데 제가 제작 여건상 좀 일찍 불러가지고 점심을 못 드셨어요. 그래서 피자를 그냥 피자가 치우기도 편하고 그죠. 또 좀 대접하는 파티 음식 느낌도 나고 피자 시켜서 먹는데 되게 생일 파티 분위기가 맞아. 나는 초딩 거예요. 생파. 초딩 생파 분위기. 맞아. 깔깔웃고 그러네요. 엄마 아빠는 와서 다들 막 인적 사항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 것들. 어머니는 맞아.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되도 않는 선물 500원짜리 사갖고 와가지고 선물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연필 한 다스 사갖고 그리고 이제 바깥 촬영을 먼저 했거든요. 낮에 해야 되니까. 그날이 이제 5월 말쯤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밖에 있으면 땀이 좀 날 때예요. 안 맞으면. 안 맞고 좀 신체 활동도 있고 무거운 것도 끌고 다녀야 되고 하니까 막 뛰어다니고. 다들 땀 조금 나고 근데 발음은 선선하니까 잘 마르고 음. 그게 하나의 어떤 어디 나가서 잠깐 숨바꼭질하고 이렇게 해서 놀고 온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아. 촬영을 하고 왔는데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하는 어떤 일들, 그러니까 애기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거실에서 괜히 시간 때울 때 하는 것들 그런 거 이제 같이 하고 설정하고 또 같이 놀듯이 하고 맞아. 그리고 또 그때 노을진 시간대라는 거를 설정을 하려고 베란다에다가 엄청 노란빛 불을 안쪽으로 세게 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을빛인 거예요. 어른 제국의 역습이고 어른 제국 계속 그래서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노스텔지아가 보다 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생경한 하루였을 네. 것 같아요. 슬픈 건 아닌데 뭔가 무겁고 근데 동시에 약간 기쁘고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맞아. 그거를 하루 종일 느끼고 이제 친구들하고 거의 논 거죠. 논고 이제 마지막 장면 딱 찍고 노란 불빛을 딱 끄니까 완전히 어둠인 거예요. 그때 진짜 뭐랄까요? 진짜 내가 꿈속에서 깬 느낌이었고 그 날이 동시에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이제 자취를 시작하려고 방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렇기도 했고 정말 이건 미식농에서 한 얘기는 아닌데 네.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애가 있거든요. 걔가 공연을 보러 왔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공연을 보러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인물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죠. 네네. 그럼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거기서 그거 자체가 그 친구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를 좀 후련하게 만들어줬었거든요. 아이고. 그것까지 해서 어느 그 날 자체가 어른으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진짜 딱 그 블랙아웃. 누가 그렇게 암전과 부성한 같은. 날처럼 네. 너무 다음 막으로 넘어가는 날이라고 느껴졌어요. 인생에서 다음 챕터로 가는 맞아요. 그렇게 네,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좋아했던 친구는 어느 정도는 뭐라 그래야 되죠? 좋아하는 마음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감정으로 저한테 좀 오랫동안 가슴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그런 완전히 사람이 있죠. 맞아. 맞아요. 완전히 좀 풀리는 날이었죠. 그것까지 해서 좀 졸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날 자체. 후련함과 동시에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이런 날에 이제 일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나중에 미르니 뮤비를 보면 그 감정이 확 몰아치면서 기억이 날 수도 그러겠네요. 있겠어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우와. 기록과 또 관련이 네. 있고요. 짱이네요. 이야. 지금은 일단 하루에 조회수 얼마씩 올라가서 그죠, 이거 그죠. 200만 가나 이거 때문에 그죠, 그죠. 이거에 집중을 하느라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느낌이 확 날 수 있겠죠.
방금 그 얘기하시면서 또 몰입하셨는지 살짝 네. 눈물을 또 진짜요? 훔치시는 거 아니셨나요? 어디 촉촉해졌나요? 아니었네. 근데 원래 좀 촉촉하신 것 같아요. 야, 안광이 좀 있죠. 네, 안광 있어요. 맞아. 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유희 씨? 내가요? 기록을 갖고 오셨으니까. 저는 근데 사실 갖고 온 이유가 재균님 기록이 궁금해서였어요. 네. 농담 풀어도 되나요? 농담 진짜요? 노트라기보다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작에. 그래서 저장해 놓는 그냥 키치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감사합니다. 읽어드릴까요? 부족한 스크립트를 짱이다. 게스트가 채운 그러니까 그림을 이런 걸 최대한 피하자라고 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끌어. 왜 나만 생각해온 거예요? 그 조상 이름에 다 넣는 문화권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스페인어권이라 치면 카를로스 호세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이런 분들. 러시아도 이런 분들, 네. 할아버지 성을 뭐 이렇게 미들네임으로 넣어가지고 뭐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랍권도 그렇고요. 댓글에서 본 건데 이게 2명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2명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럴 수 이제 있겠다. 네, 이름이 길면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나. 근데 사실 이거- 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뭐 김박제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니 성도 갖고 오는 거니까 뭐 점점 길어지면 2명의 뭐 자아를 품고 네. 살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걸. 엄마 아빠 성 다 쓰는 분들 네. 끼리 결혼을 하면 진짜 재밌겠다. 성이 4글자가 김나박이 제교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봤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오. 2명이세요? 이렇게 저는 김나박 거기 이재규. 태어나고 싶네요. 우와. 곱절이 되네요. 네, 뭐. 점점 길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응. 이게 작은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흐름이 있으면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 창의력을 자극하는 맞아요. 네, 키워드 문장 같은 하나일 뿐인데 이런 걸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조크가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김나박이 제교는 그래서 잘 쓰겠습니다. 네. 네. 방금 나온 건데? 대박.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이런 식입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냥 이거는 격투기 중계 보다가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로블로를 맞은 거예요. 되게 아파하시는데 그냥 중계하시는 분이 단련할 수 없는 부위에 심각한 부상이 뭐 이렇게 하는데 단련할 수 없는 부위라고. 너무 꽂힌다. 이게 이론주의잖아요. 이론주의잖아요. 맞아요. 네. 미치겠다. 이런 거 패러프레이징이 너무 패러프레이징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 너무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유 있는 끌림이라는 말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방시혁 씨가 이렇게 소프트콘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뭐 체형의 유사성에서 오는 이유 있는 끌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유 있는 끌림이란 말도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웃기겠다. 짱 웃기다. 네. 너무 재밌는데요?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가시화됐구나 이렇게. 그리고 뭔가 낭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빌 게이츠도 그렇게는 안 해. 이게 이런 것도 재밌겠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좋네요. 이런 좀 키치한 말들이 있으면 최대한 좀 기록을 하려고 하는 편. 되게 메모를 자주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특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침착맨을 봐도 침착맨을 하나를 쭉 봐도 이렇게 단편적인 드립뿐만이 아니라 영상은 40분이고 침착맨 선생님이 나무위키 읽기면은 이걸 준비하는 시간 10분이었겠지만 하지만 침착맨 선생님이 그 정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읽어내다 보면 저가 나름대로 갖게 되는 통찰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재밌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적게 되죠. 특히 그럴 때 그래서 많이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슥 지나가는 말들보다는 제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온전히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름 내 생각 정리하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 뜰 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시 뒤로 3분 돌려야 되나 너무 내 생각에 빠져서 네. 그때 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를 웅주 씨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해요. 팟캐스트 준비를 전혀 안 해와요. 그러더라고. 맞아.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안 해오는 멤버가 있나요? 문성준이죠.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문성준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기진 못하지만 칠한 데서 나오는 그게 있긴 해요. 있긴 한 것 같아. 저는 이게 쓰면서 이게 흐름을 이렇게 가야지 하다 보니까 흐름을 진행하는데 CPU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문성준은 완전 프리롤이니까 거기에 그냥 툭툭 이게 잘 나오는 거죠. 그런 약간 것도 있겠네요. 재능일 수도 있겠네요. 맞네요. 그런 것들. 맞죠. 그러네요. 계속 이게 파생 되니까 할 얘기 많이 있네요. 네. 기록에 대해서. 맞아요. 기록이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관념적인 거잖아요. 기록이란 건 그죠. 실제로 없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만 제가 그냥 멀리서 코미디언이라는 직종을 봤을 때 네. 이렇게 계속 재밌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메모를 한다면
삶이 되게 윤택하겠네요. 아, 약간 저는 계속 즐거운 것들을 계속 생각하니까. 반대일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이게 위아래가 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재밌는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안 나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재즈 아티스트가 한 말인데 아티스트가 관객을 만족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분이 당연히 관객이야 이렇게 흑인 말투로 Of course the audience 흑인 말투로 하는데 잘한다. 더 덧붙여서 해주시는 말이 근데 네 마음속 1열에 앉아있는 첫 번째 관객은 네 자신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없는 농담을 계속 나온다. 내가 농담을 짜는데 그러면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맞네. 그런 자신감 부족이 어떤 이런 재밌는 이야기 그냥 나누러 온 자리에서도 부담감. 나는 웃긴 사람이야 이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무리수 던지다가 더 꼬꾸라지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눈이 막 정말 힘들어요. 흔들리고. 그리고 고뇌의 목표가 웃음이라는 것에 더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실패랑 성공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우울해지려면 진짜 한없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직업이 웃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서로 잘 웃기면 잘 되는 거잖아요. 일이 네. 잘 돌아가는 그죠.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돌아갈 때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죠. 하루 종일 웃다가 일이 웃다 오는 거니까 그죠. 일이 웃기고 웃다가 오는 거니까 잘된 작업을 계속한 거라 동일한 거죠. 그러겠네요. 음악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코미디언들이 이제 뮤지션들 좀 부러워하는 게 히트곡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해도 재밌어 하시잖아요. 즐거워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유머는 면역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말 훌륭한 유머여도 3-4번부터는 힘이 떨어지기 아니면 아예 안 웃길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 뮤지션이 좋죠. 히트곡이 있다면. 있다면요. 있다면요. 히트곡 있는 거 여기 재규 씨밖에 없어요. 뮤지션이 둘이나 있는데. 완전 히트곡이잖아요. 뮤지션이 셋인데 아이, 재규 씨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여러분들도 이제 그 페스티벌에서 실수를 존나 짜치게 그 일부러 실수하는 거 있죠. 자괴감에 윙크도 자살하고. 네, 윙크하고. 근데 이제 코미디언이 뮤지션에 비해서 좋은 점은 그거 같아요.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맞아요. 데에서 정말 개인적인 만족감이랑 성취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뮤지션들 되게 말년에 고독하게 보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이클 잭슨이라던가. 말 고르려다 마신 것 같아요. 마약 먹고 죽는 분들이 그 코미디언이 그거에 비해서 좀 적은 게 그거 같아요. 해소를 다 해서 독한 말도 하고 막 끝나고는 다 깔깔 웃고 그 자기 실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까주고 내가 혼자서 자책할 거 더 심한 걸로 막고 집 가니까 근데 또 그 과정에서는 웃었고 그러니까 해소가 다 돼서 저희 코미디언들 모여있으면 담배 피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진짜요? 예. 그렇죠. 뭐 흔히들 얘기하는 못된 짓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그거를 나쁜 말로 다 푸니까 다른 쪽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몰랐던 부분들, 알 생각 없었던 부분들인데 너무 흥미롭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코미디언 분들도 뭔가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뭐 약간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잘 웃는 사람이 좀 무섭거든요. 저는 계속 웃고 다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속이 썩어 있을 거라는 제 그 생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코미디언과 좀 붙어가지고 네. 어떤 행동, 코미디를 짜는 행동, 그리고 코미디를 뭐 배출하는 행동, 뭐 이런 걸 제치고 나서라도 그 목적이 웃음이라는 것에 아예 그 본인 괴리감 때문에 코미디언들 중에 우울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해소하는 방향이 그런 식으로도 있네요. 보니까.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될 때 한없이 우울하다. 진짜. 그 괴리가 다른 것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갭이 엄청 클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웃기기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게 보통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역할은 어떤 뭐 음악을 하시거나 다른 예술을 하시거나 뭐 IT 기술자, 뭐 운수업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산해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웃는 거는 보통 레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되게 큰 부분이고 사람들 만나서 웃는 거. 근데 이게 직업이 돼 버리니까 이게 잘 안 풀릴 때는 아예 삶에서 즐길 수 있는 되게 큰 덩어리가 직업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죠. 맞아. 네. 직업이 안 돼서 웃는 걸로 해소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너무 네. 괴로워. 듣기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안 좋을 땐 정말 안 좋아. 그죠.
근데 더 좋은 것도 있죠. 그 그러니까요. 코미디를 더 알아서 다른 코미디 볼 때 더 재밌게 웃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겠다. 아니면 다른 걸 봐도 코미디로 빠져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아. 더 좋은 거. 띠껍다가 삶일 수도 즐겁다가 된 거랑 바로 즐겁다가 되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짱이다. 아 진짜 오늘 그 말 잘하시는 분이 나오시니까 네. 한결 수월하네요. 3명이 얹혀갔어요. 네. 그래서 분이 무거우셨을 텐데. 아닙니다. 중간 중간 또 이제 사실 사람들이 나 궁금해 해주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네, 세 분이 이렇게 저희 좀 초롱초롱했나요? 네, 초롱초롱하게 들어주시니까 네, 저도 네. 신났습니다. 사실 네. 네, 하는 동안. 소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소감이었나? 이게 소감이긴 했을 텐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희님도 소감 한번 해주시죠. 저 완전 오늘 그냥 너무 흥미로움의 연속이라서 제가 일기를 오늘 쓰겠습니다. 와, 이거 영광이죠. 극찬입니다. 극찬. 남의 기록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진짜 영광이죠. 이런 것도. 당신은 여자가 될 거고 전 여자가 이름이 새로 만들어지고 재순이. 재순이로 해드릴게요. 아니요. 일부러 구린 걸 던졌는데. 네, 하여튼 그렇네요. 네. 그럼 앞으로 그냥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뭐 계획이라든지 뭐 재밌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계획이요. 계획은 다시 뭘로 쇼츠 만들어서 또 쇼폼 크리에이터 자격을 유지하지? 또 고민으로 또 빠져들 생각인데요. 근데 또 이제 좀 고무적인 거는 이번에 직장인보다 좀 더 빡세게 잘 나가는 출장 많이 다니는 직장인 같은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코미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예전에 일이 오기를 영감이 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지내는 시간이 꽤나 길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뭐가 되겠다 이게 확신이 생겨서 뭐 그거대로 좀 제 자신을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뭐 한 달 뒤에 저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또. 그죠. 90kg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안 그러실 것 같고요. 맞아요. 오늘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나스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막?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래요. 시트콤 만드시고 막 이런 식으로 더 크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도 많이 잘 성공이 되실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담. 아싸. 주식을 저희가 지금 Yes. 네. 생각보다 낮은 데서 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대단한 맞아요. 주로 하는 것 항상 근데 고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런 것도 있죠.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안전한 생각이에요. 맞아요. 주식을 맞아.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즐거웠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외곽 인디맨 32화? 네네. 32화 이렇게 끝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예.